12월 넷째 주 주간 증시 일정입니다. 자, 지난주 슈퍼위크를 맞이해서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 인사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5% 이상의 기준금리를 2023년도에 시사를 했고, 여기에 따른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론, 그리고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꺾여버렸죠. 이제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확실하게 살아나거나 그런 모습은 보여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연준이 지금 최종 금리를 이 5%대 그리고 5%대 중반까지 5.25%까지 하겠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미국 금리가 4.5%입니다. 그럼 5.25%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아무리 연준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내년 2분기에 뭐 빅스텝 하게 되면은 바로 5%의 기준금리를 달성하게 되는 거고, 자, 그렇다는 거는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는 폭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8번밖에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이 없는데, 이 8번 안으로 연준이 과연 아무리 잘게 쪼갠다 하더라도 이 5% 중반의 기준금리를 진행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5%대 기준금리 제시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최종금리, 정말 최종금리일 거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연준이 제시했던 이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을 조금 더 보겠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9.1에서 7.1%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2% 떨어지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5개월이 걸렸죠. 5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자, 그렇게 치면은 6개월 동안에 지금 낙폭을 좀 더 체크한다면은 2023년도까지는 연준이 기대했던 이 기준금리 안이 달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2%씩 만약에 5개월씩 떨어지게 된다면은 2024년도가 됐을 때는 연준이 기록했던 물가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3%의 중후반대가 기록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목표 인플레이션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목표 최종금리 설정해 놨다가 시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악재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악재는 없을 거야. 연준의 최종금리 확인, 연준의 최종 목표 인플레이션 확인, 이제 우리는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면 돼. 그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은 내년 상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적응하는 시간을 이제는 좀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거고, 자, 미국은 지금 완전 고용 상태에다가 뭐 경제지표가 지난주 좀 흔들리긴 했지만은 그렇게 당장에 기업들이 무너지거나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의 자산이 유출될 우려가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국내 증시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는, 투자가 떨어진다는 거죠. 투자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약화가 될 수밖에 지금 없다는 겁니다. 지금 2023년도에 기업 전망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 기업에 대한 계획을 물어봤는데 90% 이상이 현상 유지나 긴축 경영을 준비할 거다. 우리 긴축 경영 해야 될 것 같아요. 30위 이상 기업 249곳을 대상으로 내년 기업 경영조사 결과가 54%가 최종화 확정하기로 초안 세웠는데 46%는 아예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정한 이 54%도 지금 보시면은 69%가 현상 유지, 지금 그냥 상황을 유지하면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까? 그리고 20%는 긴축 경영. 이 긴축 경영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기아 같은 우리나라 10대 대기업들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6만 전자 공방전을 펼치죠.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2조 신저가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루하루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기준금리 역전이 장기화되고, 미국이 정말 내년에 5%의 기준금리를 2023년도 상반기까지 가면은 우리나라가 최종금리를 3.5%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4%의 만약 기준금리를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도 주택담보대출이 9%예요. 8, 9%인데 이 10%가 넘어가게 돼버리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를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줄일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너무 커지게 되니까. 우리가 뭐 주택담보대출만 있습니까? 자동차 사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도 보통 다 대출을 받아서 사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카드값도 다 할부를 통해서 하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2024년도에 정말 무지주 챌린지가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업 그 투자자분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면은 소비를 줄이면 기업들의 실적은 더 악화가 되겠죠.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가 되면은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투자를 줄이고 이렇게 되면은 내수 경기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기로 돌릴 수 있는 인구수가 안 됩니다. 1억 명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천만 명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내수 경기로는 결론적으로는 수출에 많이 의존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금리가 역전이 된 상태에서 수출에 대한 기업들도 굉장히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왜 연준의 이런 금리를 지금 체크를 하느냐. 비단 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게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언제 피벗 할 것이냐. 지금 속도 조절은 했죠. 4연속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빅스텝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있을 2월 달에 있을 이제 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이 빅스텝이 좀 유망한데 그런다면은 금리 인상이 결국 0.25%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럼 연준의 피벗이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0.25%씩 만약에 또 다음부터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그나마 속도 조절이 좀 확실히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피벗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지표들이 대부분의 지표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시장이 조금 무겁게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막 주식을 하면서 돈 벌어야 되는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란 거는 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돈을 잘 벌고는 주식들이 있어요.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잘 버티는 기업들 투자를 그래도 계속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락장 속에서의 어느 정도의 지지 구간 말 그대로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환호하는 순간 시장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굉장히 큰 폭의 탄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우리는 좀 많이 발굴하고 모아가야 되는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나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확정적인 재료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제가 보는 확정적인 재료는 2024년도 안으로는 뭐 종전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회담을 다시 한 번 더 가질 것이다. 지금 평화회담이 6월달 이후에 한 번도 가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평화회담이 한 번 더 가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더 이상 양국이 너무나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버티기 많이 힘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은 너무 많이 설명해드렸죠. 1분기까지의 중국의 리오프닝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 중국의 소비가 많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우리 소비 관련 테마주도 제가 실리콘트라든가 장당 글로벌 같은 경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 최근에 좀 비슷한 예로 일본에 하루에 뭐 일주일에 여행객들이 막 2만 명씩 나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여행 항공 테마주들이 그렇게 오르진 않았는데 어떤 종목이 오르냐면은 티켓을 판매하는 기업, 뭐 그레디언트, 구 인터파크죠. 이런 그레디언트라든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이런 하방이 압박이 심한 시장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죠.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인건비가 굉장히 낮게 들어가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좀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게 플랫폼 기업들 위주로 플랫폼 기업들 뭐 이커머스 기업들이라고 하죠. 그런 업종들 위주로 지금은 공략해 보시는 게 좀 가장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결될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아가는 종목들과 하방장에서도 시장을 버틸 수 있는 시장에서의 그런 실적을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 주 상승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워낙 불안했기 때문에 좀 제약바 업종들 위주로 많이 수급이 쏠렸다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웹툰 관련 테마주들이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죠. 근데 저는 이것도 리오프닝 관련된 좀 이슈로 보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 테마주입니다. 제가 지난 마감 시황에서 미국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가족용의 무상으로 보급을 다시 재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진자라든가 아니면 독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트윈데믹을 우려해서 보건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다시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또 제약바 업종들이 이렇게 수남에 돌아가면서 탄력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슈를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다. 근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충분히 제약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정들을 공략해 보시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번에 상승 종목들 보시면은 뭐 제주은행, 인뎀 다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어떤 종목들입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도시가스 인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일정에 나왔던 재료들이죠.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나왔다가 급등했다가 떨어진 게 또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뭐 차트가 정말 어지러운 차트거든요. 막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거의 없고, 뭐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올라갔던 그 상승률을 그냥 1위를 해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팡팡팡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주식들이 많이 현재 시장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면은 10% 이상 사는 종목들이 20개가 안 돼요. 이번 달 내내 20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도 12년도 12월 달에 20개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하루 이틀? 제 기준은 그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나오지 않습니다. 10% 이상 사는 종목들이 없어요. 그냥 장막판까지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20개가 넘는 시장이 하루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많이 없다.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많이 없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또 금요일날 상승분이거든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세력들이 하락장에 거래대금도 없고 시장도 부진하고 하니까 끈금없이 갑자기 막 거래량 없던 주식들을 상한가를 보내는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는 테마주에 대한 공략도도 좀 리스크가 있다는 점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주간 일정 한번 보시면은 뭐 이제 지난주에 슈퍼위크를 끝냈기 때문에 큰 일정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들 제가 계속적으로 뭐 전환사채라든가 보통주 전환 뭐 유자 3자 배정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면 3자 배정 뒤에는 권리락이 나오니까 보통 요새 권리락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 보면은 일정들을 좀 많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출대금리 아마 동결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상황에서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중국 관련된 이슈는 좀 꾸준히 제가 올려드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가 많이 없고, 수요일날 이 말콤 테크놀로지 D램의 이제 세계 3대 D램 생산 업체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말콤 테크놀로지인데 지금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만약에 실적에 대한, 그리고 실적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이런 가이던스, 생산량에 대한 가이던스도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도 충분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뭐 큰 이슈 없이 아마 이제 주말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타랠리가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산타들은 다 도망갔고 산타랠리가 없는 대신에 우리는 조금 버티는 시장, 산타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산타랠리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일정과 이슈를 조금 더 확인하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 종목에 대한 실적을 조금 더 체크해보는 시간을 연말까지는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새 당근시장 마감 시장에서 너무 좋지 못한 이슈들만 전해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은 저는 사실 이런 일이 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정말 10년, 내년이면 10년차 정도 이제 주식을 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시장을 버티다 보면은 언제든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충분히 형성이 됩니다. 물론 박스피를 제가 있을 때는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정말 3,000원 찍은 것도 봤고, 그리고 신저가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흐름도 봤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오히려 지금 증시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변동성이 너무 없으면은 또 박스피 뭐 2,300에서 2,500포인트로 1, 2년 횡보하면은 더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는 악재는 완전히 알고 있고 종결되는 제도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악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쏘고, 일본이랑 또 중국이 지금 일본이 이제 방위비 올린 다음에 이제 자위대가 또 전쟁할 수 있게 선포하니까 또 중국이 일본한테 시비 걸고 있더라고요. 그런 지지하는 리스크들이 워낙 크긴 하지만은 정말 전쟁만 추가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은 시장에 대한 변동성, 투자 심리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또 이런 일정도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 정말 요새 눈도 많이 내오고 추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모스크바보다 춥다 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지금 참다가 이제 기침하는데, 저도 이제 약간 히터 밑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 기침 감기라고 해야 되나요? 기침이 많이 나는데 다들 조심하셔서 또 내일자 좋은 모습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